매년 세계적 혁신 기업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혁신 기업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 있는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인가? 그런데요, 바로 이 50대 스마트 기업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 바이두, 그리고 44위에 쿠팡이 올라와 있네요. 이 50대 기업의 특징은 압도적인 창의적 기술로 세상의 근본 틀을 바꿀 기업이라는 건데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어떻게 쿠팡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13년만 하더라도 쿠팡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매출액이 무려 23배나 상승한 건데요. 대체 쿠팡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쿠팡의 비밀을 오늘 명견만리가 최초로 소개합니다.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혁신 기업이죠. 차세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떠오르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쿠팡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물류 및 배송 시스템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장하기 전 제품의 배치다. 종류별, 항목별 규칙은 찾아볼 수 없다. 동요 패드 옆에 과자가 놓여있는 식이다. 애들 동요 패드.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쌀과자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품이 진열되는 거 보면 이쪽에는 지금 샴푸가 있고 바로 옆에 애들이 먹는 젤리가 있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시키시는 상품 중에 여성용품과 식품과 기타 아기용품들이 같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됐었고요. 관련 없는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엔 데이터 과학이 숨어있다. 쿠팡은 제품의 효율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그 시스템 기반 하에 진열과 또한 이제 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제품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바로 로켓 배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 기반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첫해 60억 원이던 쿠팡의 거래액은 지난해 2조 원으로 300배 넘게 급증했다. 그 비결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독특한 진열 방식은 제품을 고르고 포장하는 데 걸리는 동선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준다. 포장이 완료되면 자동 분류 시스템이 정보를 읽어 배송 목적지별로 분류한다. 이 시스템은 트럭의 목적지별 예상 물량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분류한다. 물품 매입부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는 데이터 과학이 만든 시스템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쿠팡맨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배송 정보가 공유된다. 첫 고객인지, 재구매 고객인지, 언제 배송이 약속됐는지를 알 수 있다. 핸드폰에서 뭘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 그 배송 관련 정보를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지지. 아이가 있는 고객이 배송 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쿠팡맨은 해당 메시지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쿠팡맨이 해당 가정을 다시 방문했을 때 배를 누르지 않고 배송할 수 있다. 잘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경험, 접촉이 데이터로 축적된다. 데이터 과학으로 만들어진 쿠팡맨과 로켓 배송.
지난해 쿠팡의 배송 시스템 만족도는 98%에 달했다. 디지털 기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모든 프로세스는 데이터로 트래킹되고 고객에게 남긴 모든 이벤트 데이터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집되고 개선돼서 반영됩니다. 쿠팡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를 비롯해서 지난해에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역사상 해외로부터 받은 최고 금액의 투자라고 하는데요. 꼴찌에서 1등으로 쿠팡의 변신, 그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에 비유되기도 하죠. 데이터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 생성된 전 세계 데이터의 양이 4.4 제타바이트라는데요. 참고로 1 제타바이트는 1 다음에 0이 21개나 들어가는 상상하기 힘든 크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그보다도 무려 10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제 스마트폰이 여기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용량이 64GB인데요. 이 스마트폰을 쌓아서 44제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지구와 달 사이를 13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상이 안 되시죠? 네, 바야흐로 데이터 빅뱅 시대입니다. 빅머니는 데이터에서 나온다. 사람, 사물, 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기업의 자본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 자본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단 1%만 개선해도 전 세계 GDP가 약 15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전 세계 정보통신 기술 시장 규모를 다 해도 4조 달러에 불과한데 이 시장이 4배 가까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수십만 톤의 광석을 채굴해서 철, 구리, 아연을 뽑아내는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금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강시라는 이미 만원이다. 저는 4월에 이제 제가 인턴 데이터하는 실리콘밸리에 사람들이 가장 주목한 강의는 바로 데이터로 돈 버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즉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고객, 저희의 고객 내지는 잠재 고객한테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링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잼교인이었죠. 거의 깜짝입니다.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제가 올해 초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쪽에 뭐 구글, 애플 같은 첨단 이런 쪽 두 곳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몸값이 뭐 하늘을 뚫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알다 보니까 이걸 해야지 돈도 좀 내 커리어가 괜찮을 수 있고 더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 맥킨지 보고서는 2018년 미국 내 데이터 과학자가 16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다.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는 열기 또한 뜨겁다.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제플린을 배우는 공개 모임도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시각화하는 이 프로그램은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누구나 만약에 버그를 발견하면 누구나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픈소스니까 당연히 공짜로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네, 그거를 한 번에 시각화까지 해줄 수 있고. 시각화까지 네, 네. 엔코아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이터 솔루션 전문 회사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로입니다. 네. 이제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자는 갖가지 경로로 수집 축적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일정한 패턴과 상관성을 찾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인사이트를 현업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데이터 과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는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데이터를 연결하고 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융합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인력이, 고급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고급 인력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분, 분석하는 분, 모델링 하시는 분, 아키텍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엔코아에서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수업의 경쟁률은 10대 1에 달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시작하면서 IT, 빅데이터 이런 과학 발전과 더불어서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함께 공부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뿜어내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풍성한 다양한 경력이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이 생긴 거는 사실 채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빅뱅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를 둘러싼 연봉 전쟁이 치열합니다. 초임 연봉이 그간 수만 달러에서 이제 수십만 달러까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백악관까지 가세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Chief Data Scientist, 최고 데이터 과학자를 백악관의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자를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데이터 관련 직업이 하나 생길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3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들이 구직난에 허덕이는데 데이터 과학자 분야만큼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과학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은 누군가가 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N으로 늘려가는 수평적 확장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0에서 1을 만드는 수직적 혁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가 과거 테이프에서 CD로 그리고 USB로 발전한 것처럼 이들은 모방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적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0, 즉 머릿속에 갇힌 상상력을 1이라는 혁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러한 수직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인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의 롤 국가 모델 기억하시죠? 네, 에스토니아입니다. 이건 에스토니아의 1인당 GDP 성장 그래프인데요. 1994년 1150달러에서 2013년 19,129달러까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 국민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독립 직후부터 IT를 국가 기관 산업